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라서 오늘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좀 훈풍이 오는가 싶더니 네. 코스닥은 한 11시 기점으로 주춤하더니 음봉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일단 키워드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이 왜 좀 부진한가에 대한 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다 지금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맞아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 상향 조정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금 170달러까지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네. 여러분들이 밴드 가셔가지고 꼭 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하고도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나마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시장 지수 자체가 이제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이제 좀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이제 자동차 업종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이 자동차 네. 업종이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맞아요. 현대차 그룹, 특히 현대차의 인도 시장 상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가치가 뭐 10조 원 이상 더 불어날 수도 있다. 특히 현대차 기아는 뭐 일본의 도요타 또 미국의 GM이나 포드 이런 다른 경쟁 완성차 회사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왜 자동차 업종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지, 특히나 저는 부품주들보다는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 회사들을 계속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부품주들 중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위아도 동반해서 아주 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전 정몽구 회장께서 또 와병설 이때 루머가 좀 돌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상승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제 부진의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쓰리콤보. 나쁘게 쓰리콤보예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 와도 짜증나는데 이게 지금 3번 연속으로 지금 맞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블록딜 얘기거든요. 네. 에코프로 모티가 이제 블록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그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맞아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락세가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어저께는 또 엔캠이 블록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한 6, 7% 정도 또 하락세가 나타났고 오늘은 또 LS 머티리얼즈가 블록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점심시간 이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BM 여전히 고평가다 뭐 이런 이제 리포트를 좀 내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아무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장주들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처럼 상승세를 유지를 좀 못하고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한 것도 어제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양극재 종목들은 지금 뭐 판가 인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광물 가격 이제 인상 뭐 이런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나 나노 신소재 이런 이제 음극재라든지 CNT 도전재 전액 IRA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하락 속에서 지수가 이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 연속 블록딜 악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투심은 악화됐지만 지금 현대 기아도 사상 최고가를 연달아 쓰고 있고 자동차 쪽 투심은 좀 괜찮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왜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들어가서 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은 왕따,
왜 왕따냐 이거죠. 좀 답답한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 국내 증시를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 왜 코스닥은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 제가 이제 환율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빨리 1,300원 아래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유럽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좀 강하다. 이 강달러 때문에 환율이 잘 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조정을 한 번씩 받았던 거고 그나마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고 있고 어제 또 조정이 좀 들어왔었던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K-뷰티, 그다음에 이제 K-푸드, 어저께 이제 또 K-방산, 방산주들 중에서는 오늘 어제는 LIG 넥스원, 오늘은 한화시스템이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철저하게 지금 종목별 장세, 차별화 장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이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선택하는지가 결정이 좀 된다라고 보거든요.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수 페타시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향 수혜주들 중에서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종목 선정에 정말 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한 줄 레시피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매번 읽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저희 매일경제TV 그리고 영민 매니저의 피드백과 함께 네. 시장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를 해볼 텐데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들썩이는 가운데 테크윙이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7%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매수 후에 40% 정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차익 실현 좀 해볼까요?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추천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경고 딱지가 기업 내용하고 이제 크게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오늘 엔비디아가 쉬었는데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이거든요. 네. 반도체 종목들을 국경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놓고 대장주를 꼽으라고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당연히 영순위로 엔비디아를 이제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는 오늘 약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히려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가 쉴 때 오히려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제 이유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만 빼고 나서 나머지 전 세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놓고 경쟁을 한번 붙여봤을 때 엔비디아 다음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손에 꼽을 정도의 저는 후보 종목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압도적인 1등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를 제쳐놓으면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충분히 이제 경쟁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3등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총이 220조가 다 돼가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160조, 170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고 특히나 이제 디램, 낸드 업황 회복과 HBM 시장의 이제 강화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방금 전에 제가 이수 페타시스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부장 종목 중에 오늘 가장 먼저 최고가를 뚫은 종목이 지금 리뷰해드리는 테크밍이라는 종목이에요. HBM용 이제 테스터 핸들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실적을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 것까지 지금 당겨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HBM 수혜주들은 이미 2026년도 실적까지 주가에 벌써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9만 원 거의 20만 원 목전까지 갔었던 거고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던 이제 그런 구간보다는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쉬어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2등주들의 수급 심리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차트가 참 예쁘더라고요, 테크윙. 네. 테크윙 이렇게 리뷰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입니다. 네. BH인데
어제도 상승 수익률을 그렇죠. 좀 소개를 괜찮게 했는데 네. 또 한 번 상승을 거듭하면서 지금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지금 6.21% 상승 구간인데 앞으로도 계속 쭉쭉 갈까요? 이런 게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는 네. 빠지는 이유 자체가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논리가 이제 조금 부족한 하락이 진행이 좀 됐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하락을 이용해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수혜주들 중에서 BH가 최근에 이제 좀 노이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최근에 오히려 급락했던 자리에 이제 최저점이 2750원이었고 오늘 현재가가 지금 25,000원 정도 근처까지니까 오히려 급락했을 때 공포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불과 한 4거래일 만에 무려 2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가격이 22,500원이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저점을 한번 잡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벌써 지금 수익률이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통계적인 이제 이슈입니다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BH 주가가 이상하게 5월에서 7월 달에 좀 강하더라. 네. 최근 7년간의 이제 흐름을 좀 짚어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좀 극심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6년 동안에는 BH가 예외 없이 5월에서 7월 달에 이제 강하게 올랐다. 그래서 5월에 엄청 가파르게 막 그렇죠. 치솟았었잖아요. 5월이 되자마자 그냥 느닷없이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네. 아이폰의 이제 신제품 출시 스케줄하고 BH의 이제 실적이 딱 맞닿아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 또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가 될 거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탑재된 말 그대로 이제 AI 아이폰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대감으로 지금 FP12를 납품하는 이제 BH 주가가 먼저 좀 들썩거리고 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또 LG 이노텍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LG 이노텍은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우상향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BH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차트가 한번 이제 꺾였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여서 적어도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한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26,000원, 27,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목표가 26,000원 향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원샷 스페셜 종목 그 첫 번째 종목은 네. 어떤 걸까요? 오늘 또 이제 자동차를 또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화신, 서현이화 뭐 이런 종목들 너무 좀 뻔하잖아요. 어제 네. 제가 또 이제 성호 하이텍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뻔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미래 어찌 보면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의 이제 전략을 가장 좀 잘 담고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만 1,100원 현재가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현대 위아라든지 현대 글로비스 이제 이런 네. 종목들도 오늘 시세가 이제 조금 붙어 있다. 워낙 완성차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뻗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부품주들은 워낙 좀 주가가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네. 이제 완성차 회사와 이 부품주들의 이제 주가가 괴리가 컸던 이유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매출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작년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구조를 이제 보면 영업이익률이 10%, 1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품주들은 매출은 막 4조, 5조씩 나오는 회사들도 1년에 버는 돈을 보면 뭐 몇백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작은 기업은 한 3%? 좀 잘 나오는 기업이 한 6%대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이제 계속 의문부호가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부품주들은 완성차 기업들이 신고가를 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 좀 소외가 됐었는데 어찌 보면 SL 같은 기업들이 저는 이제 가장 좀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동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이제 빠르게 전략적인 이제 선택을 했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데 단순히 매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가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
중에서도 먼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매겨봤을 때 사실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제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는 이제 성우 하이텍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현대 오토에버를 여러분들께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현대차 그룹 외형 성장과 같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ERP라든지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하는 기업이고 특히 현대차 이제 지금 정의선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일본의 뭐 도요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도요타는 오히려 전기차를 자꾸 이제 배척하는 전략을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걔네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전기차 필요 없다. 하이브리드로 앞으로 이제 한 20년 더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하고 기아도 역시 하이브리드 차 잘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은 전동화와 관련된 이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 2030년까지 더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면서 1등 기업인 이제 테슬라를 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소기에 이제 성과를 달성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만든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약진하고 있다라는 거. 전체 이제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분명히 이제 2027년, 2028년 이후가 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이 한 50% 이상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은 투자를 약간 좀 꺼려하거나 계속 이제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얘기를 했다가 투자 규모를 지금 축소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진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좀 저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와중에 이제 SDB와 관련된 가장 좀 관계가 높은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5년간 이제 매출 성장이 연평균 한 18.5% 정도로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룹 계열사들 중에 거의 유일한 IT 계열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대 오토에버이기 때문에 약간의 희소성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한 20%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주사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혹은 현대 위아를 중심으로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또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한 7%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 정권 때 그 삼성동에 한국전력이 있던 부지에 땅을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이 거의 10조 원 가까운 이제 통금 배팅을 해가지고 땅을 이제 무지막지한 돈을 주고 이제 사놨거든요. 네. 그 땅을 이제 사놓은 이유가 정몽구 전 회장이 수건이었어요. 현대기아차 이제 그룹의 사옥을 이제 한 대 모아가지고 100층이 넘는 이제 초고층 빌딩을 하나 짓겠다. 이런 이제 목표였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조금 수정됐어요. 100층이 넘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50층짜리 2동으로 짓자. 요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또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을 좀 취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건립이 이제 계속 좀 지연되는데 어쨌든 착공이 시작되고 나면 건물이 올라가고 나면 거기에 이제 IT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 IT 인프라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대 오토에버가 대규모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삼성동의 현대기아차 그룹 사옥을 만들 때도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 텐데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에요. 작년에 최고점이 26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 최근에 15만 원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15만 원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이제 반등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낙폭가대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만 원, 손절 가격은 14만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성우 하이텍,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 자동차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예고해 네. 주신 대로 반도체 네, 관련주인가요?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련주도 되고 뭐 네. 삼성전자 수혜주도 되고 하이닉스 수혜주도 되고 오.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매달 제가 거의 한 번씩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6,700원 현재가로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5월 달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4월 달에는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이 좀 났는데 네. 5월 달에는 고점을 찍고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6월 달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거에 대한 것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특히 어찌 보면 반도체 성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조금 뛰어넘는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올 정도로 선단 공정에서 굉장히 이제 탁월한 기술력을 지금 입증을 해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낸드 업황 좋아지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HBM, 삼성전자는 아직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HBM3E를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설비 투자를 계속 이제 HBM 쪽에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점유율 거의 한 30%까지 좀 늘리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메모리 시장 회복에 대한 이제 수혜주가 될 뿐더러 HBM과 관련된 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데 2024년 컴퓨텍스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어찌 보면 모바일 쪽보다는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개화는 PC 시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 PC 시장이 성장했을 때도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뭐 이런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결을 좀 해봤을 때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딱 그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한양 디지텍이에요. 일단 SSD 시장과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크게 익스포저가 이제 날 수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양 디지텍은 뭐 삼성전자 쪽 메모리, 특히 이제 메모리 모듈을 이제 양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모리 업황과 또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개화가 좀 됐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또 하나 부수적인 얘기인데 어제는 LIG 넥스원, 오늘은 하나시스템 이렇게 방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양 디지텍의 이제 자회사가 한양 네비콤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비상장 회사인데요. 요 회사가 과거 이제 나로의 GPS 수신기라든지 안테나를 제작하는 데 이제 참여했다 이래가지고 우주항공 방산 테마로도 또 조금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방산주들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요 한양 디지텍은 반도체 쪽과 방산 쪽에 또 겹포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에 이제 조정이 제법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이 이제 좀 끝나고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21선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좀 했다가 전고점까지 이제 튀어 올라가는 구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한양 디지텍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장 정보 그리고 종목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